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질문 이게 좀 멈춰 주십시오. 정정이 좀 필요해서 10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정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김기현 변호사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자, 이 화면을 보면 말이죠. 12시 7분에 대통령이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그 후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시원 공직비서관한테 전화한 다음에 공직비서관실에 박모 행정관이 국수본에 전화하고 또 박찬희 군사보좌관이 이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후로 임기훈, 이시원 두 번이나 또 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수본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 횟수를 국방부가 원한다 이걸 알리는데 12시 42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임성근 1사단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지 김기환 사령관에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17시 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에 복귀시켜라. 그리고 기록을 해소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전후 사정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타임라인 좀 떼주세요. 8월 2일 12시 43분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두 번째 전화를 하고 12시 57분에 세 번째 전화를 합니다.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전화하던 도중에 전화가 끊겨가지고 세 번씩 전화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한 번의 전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의 전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전화가 끊겼다면 그 즉시 증인이 대통령한테 전화한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 번 다 대통령이 증인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뭐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하고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 12시 57분에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세 번째 전화를 하고 25분에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공직비서관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경북청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사건 기록 회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김동혁 검찰단장이 현실적으로 사건 기록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 유재현 법무관리관께 묻겠습니다.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경북청에 전화를 할 때 누구 지시로 전화를 했나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나 이시원 공직비서관에게 지시를 받지 않았단 말인가요? 네,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요. 이시원 비서관하고의 문자는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라는 문자를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나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어떤 식의 대화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경북에 전화를 했고 경북에서는 제가 법무관리관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자기네가 자, 좋습니다. 네. 유재훈 증인이 경북청하고 통화를 할 때 그럼 어떤 얘기를 했죠? 네, 제가 경북에 전화를 드렸고 경북에서는 자기네가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저한테 회수해 가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에서 그때 판단하기로는 그게 항명에 따른 무단이첩이었기 때문에 무단이첩 기록은 저는 법률. 그래서 본인이 회수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예, 제가 그리고 그래서 검찰단장한테 회수해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지시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고 당시 그 전화 통화를 할 때 검찰단장이 회의석상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물로 회수가 가능하지 않냐를 물어봤고 검찰단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후속 조치는 검찰단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시온 증인 좀 앞으로 나오세요. 이 사건 기록 해소 관련해서 8월 2일 당일날 증인은 군 관계자들과 18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는 통화를 9번, 문자를 2번, 신범철 국방차관과는 통화를 2번, 문자 1번, 유재현 법무관리관과는 통화 1번, 문자 3번. 맞습니까? 네,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됐습니다. 제148조에 따라서 됐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 이시온 증인이 참 숨길 게 많다. 그런 태도를 좀 국민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유재현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2023년 8월 3일부터 2024년 1월까지 10여 차례 이시온 비서관에게 대면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면 보고 때 뭘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대면 보고를 이렇게 여러 차례 한 겁니까? 대면 보고 내용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제가 군사법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보고해달라고 저희 쪽에서 요청을 했고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토된 내용을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런 보고를 요청받았다. 그러면 최혜병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실무적으로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온 두 사람이 증거인멸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관련 서류는 공수처에 다 제출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국방부가 수사단이 아닌데 수사단 이름으로 접수한 기록을 경부청에서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회수를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회수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거는 무단이첩이라는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회수 주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단이 증거물로 갖고 오는 게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현 증인 주의 경고합니다. 보통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적 질타가 높으니까 신종수법을 들고 나왔어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기억 안 하려고 노력해서 굳이 기억 안 나게 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라면 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물론 말하겠지만 일부러 기억이 안 나게 뇌 흐름을 이상하게 조작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임성근 증인 10초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초간 달라고 했으니까. 먼저 하기 전에. 네, 그러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최대한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셔야 되니까 발언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 청문회에 임하는 위원으로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가능한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 청문회가 지금 증인 선서를 거부한 3명은 자기들의 변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선서는 거부하면서 툭하면 손들어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부적절하고 이율 배반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게 진행해 주신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들도 잘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의 태도가 국민적인 분노가 의원들에게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 나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0초간 발언기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10초간 드리겠습니다. 네, 최혜병이
물 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실종 사고 이후 19시 여간에 알았고 실종 사고가 난 시간은 09시 04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것은 네, 10초 지났습니다. 질문에 10초 답한 지났다고요? 자,